저는 69살 최민자입니다. 30년간 국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지난해 정년퇴임했죠. 평생을 한국어와 문학 교육에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손때 묻은 책들과 함께한 조용한 삶이었어요. 그런 제가 오늘은 생애 처음으로 혼자 비행기를 타게 됐습니다. 미국에 있는 외손녀 지민이의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죠. 할머니, 꼭 와주세요. 이번 졸업식은 특별하거든요. 지민이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지민이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문학 석사 학위를 받게 됐습니다. 할머니로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네요.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수수한 검정 정장에 흰 블라우스, 깔끔하게 묶은 머리카락. 메이크업은 입술에 옅은 립스틱 정도만 바르는 게 전부예요. 평생 학문에 몰두하다 보니 꾸밈에는 소홀했거든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과 며느리는 바빠서 동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괜찮아요. 학생들을 가르치며 평생을 살아온 내가 이 정도는 혼자 할 수 있을 테니까. 공항에 도착했을 때 마음속 불안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로 북적이는 인천공항은 마치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젊은이들은 익숙한 듯 키오스크 앞에서 빠르게 발권을 마치고 있었죠. 저도 그들처럼 키오스크에 서보았지만 화면의 영어 단어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는 듯 했어요. 저기요, 좀 도와주시겠어요? 옆에 있던 젊은 여성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잠깐 귀찮은 듯한 표정을 짓더니 무심히 화면을 톡톡 눌러주었어요. 여기 누르시고 여기 누르시면 돼요. 빠르게 안내하는 그녀의 말을 따라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더 물어보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자리를 떠났어요. 결국 몇 번의 시도 끝에 키오스크 발권에 실패하고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행 비행기 표를 발권하러 왔어요. 카운터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보며 무덤덤하게 물었어요. 예약자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최민자입니다. 여권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권을 내밀었을 때 직원의 눈길이 잠시 제 수수한 차림새에 머물렀다가 다시 컴퓨터로 돌아갔어요. 그 순간 작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 넓은 공항에서 혼자 길을 잃은 아이처럼요. 평생 강단에 서서 당당하게 학생들을 가르쳤던 내가 왜 이렇게 위축되는 걸까요? 발권을 마치고 보딩 패스를 받아들었을 때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공항 내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출국 시간까지는 아직 2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면세점에 들어가 화장품 코너를 둘러보며 지민이에게 줄 선물을 고르고 있었죠.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제 모습이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평생 살면서 해외여행이라곤 남편과 함께 떠났던 일본 여행이 전부였으니까요. 화장품을 살펴보고 있는데 면세점 직원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경계하는 듯한 의심스러운 눈초리였어요. 마치 제가 뭔가를 훔쳐갈 것처럼 말이죠. 손에 들고 있던 화장품을 내려놓았습니다. 괜히 기분이 상했어요. 할머니, 도와드릴까요? 다른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그 친절함이 오히려 저를 더 늙은이로 만드는 것 같아 가슴이 조금 아팠어요. 아니요, 그냥 구경하는 중이에요. 간신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면세점을 나와 공항 안내판을 살펴보았어요. 좌석 업그레이드 카운터라는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행시간이 10시간이 넘는데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았어요. 카운터로 다가가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좌석 업그레이드가 가능한가요? 카운터 직원은 제 보딩 패스를 확인하고는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만 고객님 등급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마일리지로 업그레이드 하시거나 차액을 지불하셔야 해요. 차액은 얼마인가요? 직원이 말한 금액에 놀라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마일리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고객님은 마일리지가 거의 없으시네요. 첫 비행이신가 봐요. 직원의 말투에 약간의 무시가 묻어 있는 듯 했어요. 제 나이와 외모를 보고 선입견을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네, 오랜만에 타는 비행기라서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운터를 떠나며 가슴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 평생 내면의 아름다움과 지식의 가치를 가르쳐온 제가 이렇게 외적으로만 평가받는다는 게 서글펐어요. 보안 검색대로 향했습니다. 긴 줄에 서서 기다리는 동안 주변의 젊은 승객들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고 있었어요. 혼자 서 있는 저는 마치 다른 시대에서 온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차례가 되어 신발과 벨트를 벗고 소지품을 바구니에 넣었어요. 벨트를 풀고 신발을 벗는 과정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뒤에 선 승객들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평소에는 없던 노인의 불안감이 몰려왔어요. 할머니, 좀 서두르세요. 뒤에서 누군가 작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후 신발을 신으며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 나이에 혼자 해외여행이라니. 그래도 지민이의 밝은 얼굴을 떠올리며 용기를 내봅니다. 평생을 가르치며 살아온 나도 이제는 배우는 입장이 되어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거겠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자마자 담당 직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제 가방에서 액체류가 감지된 모양이었어요. 가방을 열어주세요. 직원의 말투는 사무적이고 냉정했습니다. 화장품과 약통을 꺼내 보여드렸어요. 이것들 말씀이신가요? 직원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액체류는 따로 검사해야 하는데 다음부터는 미리 준비하세요. 뒤에 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평생 학생들에게 준비성을 강조했던 교수가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있었다니요. 준비가 부족했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이라 잘 몰랐네요.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검색대를 빠져나와 탑승구로 향하는 길, 공항의 빠른 흐름과 복잡한 안내판 속에서 길을 잃은 것 같은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여러 번 안내판을 확인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주변의 젊은 승객들은 모두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들 사이에서 느리게 움직이는 저는 마치 강물 속의 돌멩이처럼 느껴졌어요. 드디어 탑승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많은 승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빈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저에게는 마치 장애물 경기와도 같았으니까요. 옆자리에 앉은 젊은 남성은 태블릿으로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학생들과 비슷한 나이로 보였어요. 평생 젊은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왔는데 지금은 그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행기 처음 타세요? 갑자기 그 남성이 물었어요. 놀라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혼자 타는 건 처음이라서요. 걱정 마세요. 승무원분들이 잘 도와주실 거예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짧은 대화가 조금은 위안이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저를 무시하는 건 아니구나 싶었죠. 비행기 탑승 시간이 되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탑승구에서 직원들이 보딩 패스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제 차례가 되어 보딩 패스를 내밀었습니다. 최민자 고객님,
좌석은 32A입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좌석을 찾아가는 동안 좁은 통로에서 캐리어를 끌고 가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뒤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느낌에 서두르다 보니 더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32A. 숫자를 확인하며 천천히 걸어갔어요. 드디어 제 좌석을 찾았을 때 이미 그 자리에는 다른 승객이 앉아 있었습니다. 30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실례합니다만 제 자리인 것 같은데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성은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아니요, 제 자리예요. 보딩 패스 확인해 보세요. 다시 한번 보딩 패스를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32A였어요. 제 보딩 패스에는 이 자리라고 나와 있어요. 그제야 여성이 자신의 보딩 패스를 확인했습니다. 아, 제가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그녀는 짐을 챙겨 자리를 비켜주었어요.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데 옆자리에 앉은 중년 남성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자리를 차지하는 과정에서 그를 불편하게 했나 봐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여행인데 벌써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비행기가 이륙한 지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옆자리에 앉은 승객이 승무원을 불렀습니다. 저기요, 자리를 바꿀 수 있을까요? 다른 좌석으로요. 승무원이 물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남성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그의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좀 불편해서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분명 저 때문일 텐데.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혹시 노인 특유의 냄새라도 나는 걸까요? 자연스럽게 팔을 들어 냄새를 맡아보았지만 평소 쓰는 은은한 비누 향만 느껴졌습니다. 승무원이 제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이분이 자리를 바꾸고 싶어 하시네요. 혹시 뒤쪽 좌석으로 이동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많이 혼잡하지 않은 자리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순간 모욕감이 밀려왔지만 표정 관리를 했습니다. 평생 감정을 절제하며 살아온 습관이었죠. 네, 괜찮습니다. 짐을 챙겨 승무원을 따라 뒤쪽 좌석으로 이동했어요. 다행히 새 좌석은 창가 자리였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 바다를 보며 마음을 달래려 했지만 자꾸만 서러움이 올라왔어요. 평생 존경받는 교수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저 불편함을 주는 노인일 뿐인가 봅니다. 잠시 후 식사 서비스가 시작되었어요. 젊은 여성 승무원이 음료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표에는 소라라고 적혀 있었어요. 음료는 어떤 것으로 드릴까요? 소라가 물었습니다. 물 한 잔 부탁해요. 소라는 물을 건네며 무심한 표정을 지었어요. 고맙다는 인사를 했지만 그녀는 이미 다음 승객에게 음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일상적인 업무 중 하나였겠지만 그 순간 더 외롭게 느껴졌어요.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겨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살짝 두드렸습니다. 눈을 떴을 때 소라가 서 있었습니다. 소라의 표정이 이전과 달라져 있었지요. 무언가 놀란 듯한 혹은 당혹스러운 표정이었답니다. 죄송합니다. 최민자 교수님. 소라가 공손하게 말했지요. 교수님이라고요? 놀라 소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방금 여권을 주워드릴 때 보았어요. 해외 명문대 명예교수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소라가 설명했습니다. 혹시 위드스카이 항공의 창립 멤버이신 최민자 교수님이 맞으신가요? 순간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저는 한국 최초의 국제항공 컨소시엄 자문위원회의 일원이었지요. 지금의 위드스카이 항공사가 설립될 때 문화 교류와 언어 정책에 관한 자문을 제공했었답니다.
그때는 젊은 교수였고 열정적으로 항공산업의 국제화에 기여했던 시절이었지요. 맞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았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라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시스템으로 성함을 확인해 봤더니 저희 항공사의 설립 명단에 교수님 이름이 있더라고요. 저희 항공사의 역사 교육을 받을 때 교수님 이름을 들었던 기억이 났어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일을 누가 기억하고 있을까 싶었는데요. 잊혀진 역사의 한 페이지처럼 느껴졌던 그 일이 아직 살아있다니 기분이 묘했지요. 교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더 잘 모시지 못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소라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난 그저 평범한 승객일 뿐이니까요.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지요. 소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교수님은 저희 항공사에게 매우 중요한 분이세요. 초창기 문화교류 프로그램과 다국어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데 교수님의 자문이 결정적이었다고 배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잊고 있던 자부심이 조금씩 되살아났습니다. 평생 학문에 몰두하며 살아왔고 여러 분야에서 자문 활동을 했지만 그것이 실제로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게 되니 감회가 새로웠지요. 사실 저는 프랑스어, 영어, 독일어에 능통해요. 유학 시절부터 다양한 언어를 공부했거든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항공사가 국제화되면서 다국어 서비스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소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저희가 자랑스러워하는 다국어 서비스의 기반을 교수님께서 마련하셨군요. 소라는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왔지요. 소라의 손에는 와인 한 잔과 작은 간식이 담긴 트레이가 있었습니다. 교수님을 위한 작은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소라가 조금 머뭇거리더니 말했지요. 기장님께서 교수님과 잠시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세요. 괜찮으실까요? 당황스러웠지만 끄덕였습니다. 네, 물론이죠. 잠시 후 기장이 직접 제 좌석으로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지요. 최민자 교수님,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윤재혁 기장입니다. 윤재혁 기장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교수님의 자문으로 만들어진 문화교류 프로그램이 저희 항공사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신입 승무원들은 교수님의 이론을 바탕으로 교육받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지요. 새삼 제가 걸어온 길이 의미 있었음을 확인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잊고 있었던 제 삶의 한 부분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니 마음 한편으로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던 아까와는 달리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 조금이나마 기여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지요. 윤재혁 기장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교수님의 다국어 커뮤니케이션 가이드라인은 저희 항공사의 국제 서비스 매뉴얼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다른 항공사와 차별화된 서비스로 명성을 얻을 수 있었지요. 기장님과의 짧은 대화 후 비행기 안에서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소라는 자주 제 상태를 확인하러 왔고 다른 승무원들도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었지요.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가 오히려 당혹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교수님, 편안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소라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네, 고마워요. 그런데 이렇게 신경 써주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지요. 소라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잠시 후에 기내 방송으로 교수님을 소개하고 공식적으로 사과드리려고 해요. 괜찮으신가요? 순간 놀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나는 그저 평범한 승객일 뿐이에요. 하지만 소라는 단호했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교수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리고 싶어요. 또한 다른 승객들에게도 저희 항공사의 역사적 인물을 소개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양할 틈도 없이 기내 방송이 시작되었지요. 소라의 목소리가 비행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비행기에는 특별한 손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드스카이 항공의 창립 멤버이자 현재 세계적인 명문대학의 명예교수이신 최민자 교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순간 비행기 안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리는 듯 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손이 떨렸지요. 평생 주목받는 것을 불편해했던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소개되다니 당혹스러웠습니다. 교수님은 30년 전 저희 항공사의 문화교류 프로그램과 다국어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오늘 교수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 점 승무원들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방송이 끝나자 비행기 안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몇몇 승객들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고 미소를 지어 보였지요.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아까까지 느꼈던 위축감과 서러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기분이었지요. 소라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사장님께서 직접 통화하고 싶어 하세요. 괜찮으시면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비즈니스석으로 자리를 옮겨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석으로 안내받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넓고 편안한 좌석이었지요. 소라는 비행기 전화기를 건네주었습니다. 최민자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위드스카이 항공 사장 박정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전히 당황스러워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저희 항공사에 탑승해 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오늘 있었던 불편한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 직원들이 교수님의 정체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저희 교육의 실패입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저 평범한 노인일 뿐이에요. 특별 대우를 바라지 않습니다. 박정호 사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희 항공사는 교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모든 고객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 특히 연령과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서비스 정신을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그 정신을 잊고 있었던 것 같아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의 말에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교수님,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노인 승객분들을 더욱 세심하게 모실 수 있도록 말이죠.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항공사의 창립 정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소라에게 전화기를 돌려주었습니다. 비즈니스석의 편안한 좌석에 몸을 기대었지요. 이런 특별 대우가 부끄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처음으로 제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그저 불필요한 존재, 불편을 주는 노인으로 치부되었던 제가 이제는 존경받는 인물로 대접받고 있었으니까요. 소라가 다가와 음료를 건넸습니다. 교수님, 이 와인은 저희 항공사에서 특별히 준비한 것입니다. 드셔보세요. 와인 한 모금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참 아이러니하다고요. 내가 누구인지 알기 전과 후의 태도가 이렇게 달라지다니.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겠지요.
사람들은 겉모습이나 지위로 다른 이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대우를 달리합니다. 그렇다면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노인들은 어떨까? 그들도 이런 차별을 겪고 있을 텐데 과연 그들에게는 누가 목소리를 내어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행기가 미국 상공에 진입했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지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위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문득 이 비행이 제 인생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처음에는 불안하고 위축되었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여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우는 소중한 교훈들. 미국 땅에 도착하여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소라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라는 제 캐리어를 들어주며 출구까지 안내해 주었지요. 교수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외손녀분의 졸업식이라고 하셨죠? 정말 축하드립니다. 소라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소라 씨. 덕분에 편안한 여행이었어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소라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지요. 실은 교수님, 제 할머니도 올해 69이세요. 할머니를 생각하니 더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만약 제 할머니가 이런 대우를 받았다면 얼마나 서러우셨을까 싶어서요. 소라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이 깨달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다른 노인 승객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그게 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출구를 나서자 지민이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손녀를 보는 순간 모든 피로가 날아가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 지민이가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어요. 무사히 오셔서 다행이에요. 지민이의 품에 안겨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견뎌낸 이유가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지요. 손녀의 따뜻한 품에서 비로소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하버드 대학 캠퍼스에서 열린 졸업식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지민이가 학위를 받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지요.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지민이는 한국 문학을 영어권에 소개하는 연구로 인정받았다고 했습니다. 제 삶의 연장선이 이어지는 듯한 느낌이었지요. 졸업식 후 지민이와 함께 보스턴의 여러 곳을 둘러보았습니다. 박물관도 가고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했지요. 놀랍게도 이제는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비행기에서의 경험이 저에게 새로운 자신감을 불어넣어 준 것 같았지요. 일주일간의 체류를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 공항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위드스카이 항공 카운터에는 최민자 교수님을 위한 특별 체크인이라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지요. 직원들이 미소 지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편안한 시간 보내셨나요? 젊은 남성 직원이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대답했지요. 직원은 재빨리 체크인을 도와주었고 우선 탑승권까지 발급해 주었습니다. 교수님을 위해 특별석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편안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보안 검색대를 지날 때도 직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지요. 검색대를 통과한 후 한 여성 직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교수님, 소라 승무원으로부터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모든 승객, 특히 노인분들을 더욱 존중하며 모시겠습니다. 교수님의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 작은 변화를 만들어낸 것 같아 보람을 느꼈지요.
어쩌면 이것이 나이 들매 또 다른 의미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지식과 열정으로 세상에 기여했다면 이제는 경험과 지혜로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탑승구에 도착했을 때 기다리고 있던 소라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교수님, 다시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직접 모시겠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니 비즈니스석에 최민자 명예교수 특별석이라는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너무 과한 대우 같아 부끄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인정받는다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지요. 이제 평생을 바쳐온 학문적 성취와 더불어 제 존재 자체도 가치 있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 내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외국 방문 이상의 의미가 있었지요.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제 삶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소라는 비행 중간중간 찾아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30년 전에 작성했던 항공 서비스 매뉴얼에 대해 질문했고, 저는 기억을 더듬어 당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당시에는 국제항공 서비스가 시작 단계였어요. 저는 여러 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요. 단순히 언어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각 문화권의 특성과 예의범절까지 고려해야 한다고요. 소라는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교수님의 그 철학이 지금도 저희 항공사의 기본 원칙이 되고 있어요. 교수님 덕분에 저희는 문화적 감수성을 중요시하는 항공사가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공항 직원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첫날 저를 무시했던 그 카운터 직원도 있었지요. 그녀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대로 모시지 못해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앞으로 다른 노인분들에게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대해주세요. 그들도 모두 저처럼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진 소중한 사람들이니까요. 공항을 나서는 길에 문득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한 달 전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채 이곳을 떠났던 그날이 떠올랐지요.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강해졌고 더 자신감이 생겼으며 무엇보다 제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지요. 집으로 돌아와 편안한 침대에 누웠을 때 이번 여행의 모든 순간들이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서러웠던 순간들, 무시당했던 순간들, 그리고 마침내 인정받았던 순간들까지 그 모든 경험이 제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었지요. 다음 날 아침 박정호 사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저를 항공사의 노인 친화 서비스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싶다고 했지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내 수락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노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매달 한 번씩 항공사를 방문하여 직원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인 승객들을 위한 특별 서비스 매뉴얼도 만들고 있지요.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69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가끔 소라와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소라는 제게 이렇게 말했지요. 교수님, 저는 교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 할머니에게 더 자주 연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행기에서 만나는 모든 노인분들을 제 할머니처럼 생각하며 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내가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여일지도 모른다고요.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 내가 경험한 아픔이 다른 이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도록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새로운 목적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은 참 신비롭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하니까요. 69의 나이에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된 저는 이제 더 이상 나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주는 지혜와 경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지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